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건 저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었다는 동질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던 부모님은 양가의 반대가 심해지자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저를 누구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갈라섰죠. 그때 엄마의 언니이고 저한테는 큰 이모인 분이 나서서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죠. 저야 6살 전 일이지만 그것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2년쯤 있다가 저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제 평생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저를 입양한 부모님은 부유한 분들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를 데려온 건데 친딸처럼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양녀라고 뒷말을 할까봐 일부러 멀리까지 이사를 하셔서 제가 어릴 때 외국에서 자랐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셨어요. 아빠도 굉장히 자상하고 가정적인 분이었어요. 두 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보육원에서 외롭게 있던 시간의 상처가 모두 없어질 만큼요. 하지만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무렵 아빠는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한테 속아서 큰 빚을 혼자 떠안게 되었고 엄마 일은 저는 아빠와 함께 작은 빌라의 옥탑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빠는 슬픔과 충격에 빠진 저를 보고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뭐라도 해보려고 나섰어요. 희정아, 엄마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면 엄마가 굉장히 힘들 거야. 엄마는 이제 저곳에서 아프지 않을 거고 너와 나만 잘 살면 아주 편안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용기를 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빠는 마치 동화처럼 엄마가 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아빠의 절실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저 역시 아빠 말처럼 이 공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지 힘든 건 없어. 이제 그만 슬퍼하고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해. 네가 나 돕고 싶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알아본 거 다 안다. 그러지 마라. 아빠 꿈은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널 위해서라면 네가 할 수 있다면 아빠는 뭐라도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미래만 생각하고 공부해. 알았지? 아빠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쓸 용돈이라도 직접 벌면 아빠가 덜 힘들잖아. 부모가 자식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능력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받쳐주는 거 당연한 거야. 그게 아빠 할 일이야. 아빠 안 힘들어. 희정아, 공부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는 아빠의 간절한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것처럼 시간을 쪼개고 아끼며 열심히 공부하니 자연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전에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성적을 낼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 없거든요. 사람은 마음 먹으면 해낸다는 걸 그때 직접 체험했죠. 한 번은 아빠가 과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길래 문제집을 달달 외울 때까지 보고 또 봤더니 전교에서 손에 꼽힐 만큼 성적이 오르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과외 없이도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합격하면서 저는 부모님한테 저를 그때까지 키워주신 빚을 갚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이 합격증으로 모든 걸 다 갚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이만큼 키워준 거에 보답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뭔 그런 말이 다 있어. 보답이라니. 아빠 섭섭하다. 근데 우리 사정 안 좋아졌을 때 바로 나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 나도 고등학생이니 어떻게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나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 말 마라. 하늘에 있는 엄마도 섭섭해한다. 꼭 나아야만 자식이냐? 우리처럼 늦게 만나는 가족도 있는 거야. 어떤 부모가 살림이 힘들다고 자기 자식을 포기하니? 아무튼 우리 희정이는 생각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은 네 합격을 기뻐하고 행복해할 시간이잖아. 넌 그것만 생각해. 나도 그럴 거다.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어릴 적 친부모가 둘 다 같이 살기 싫다고 저를 집에 두고 두 분 다 나갔고 큰 이모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그 말에 저는 가슴속에서 뭐라 울렁이는 것 같았고 결국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펑펑 울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엄마 아빠, 제가 평생 잘하면서 살게요. 엄마, 내가 아빠한테 잘할 수 있게 지켜줘. 아빠는 그때 시내 큰 한정식 식당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는데 제가 대학에 합격한 게 너무 좋아서 단골들한테 월급을 털어서 서비스를 돌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희정이가 땡땡 대학에 들어갔어요. 과외 한 번 안 하고 단번에 합격했다니까요. 아주 효녀예요, 효녀. 아유, 이성중 씨 딸 때문에 아주 신이 나셨네. 기분이다. 이성중 씨가 자기 월급 털었으니까 대신 내가 따님 합격 용돈 준다. 라면 사장님이 제 용돈이라며 두둑한 봉투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아빠 생일날 안마기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이 녀석아, 너 쓰고 싶은 거 사서 쓰지. 뭐하러 이런 돈을 써? 이게 내가 쓰고 싶은 거야. 아빠, 나 키워줘서 고마워. 저는 대학에 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 덕에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과 조교가 저를 좋게 봐서 이런저런 돈 되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소개시켜줘서 덕분에 적금도 들 수 있었고요. 그렇게 애를 쓰며 대학 4년을 다니고 나니 꽤 많은 돈이 생겨서 아빠가 식당을 여는데 보탰어요. 아빠는 한정식 식당에서 여러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고 나중에는 주방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음식 만드는 걸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닭볶음탕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냈어요. 아빠가 식당을 내고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아빠와 저는 집에서 둘만의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아빠가 워낙 열심히 친절히 일하시다 보니 단골들도 생기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서 식당이 자리 잡히고 있었거든요. 저와 아빠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축하했죠. 아빠, 식당 잘 되는 거 축하해. 우리 딸 취직한 거 정말 축하한다. 짠! 아빠도 예전에는 어엿한 한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갖은 고생을 하느라 훌쩍 늙어버린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직원 한 명만 더 고용해. 주방 아줌마 둘만 있으니까 아빠가 홀 서비스에 카운터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 아직 할만해.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도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나가는 걸 줄여야 돼. 그러다가 아빠 몸 상하고 건강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프면 다 소용없는 거 아빠도 알잖아. 그러다가 병원비가 더 들겠다. 그리고 솔직히 빚은 도망간 아빠 친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복부인 아줌마 아빠한테 받아내는 거 너무 이해 안 돼. 아빠는 친구가 빚을 지고 도망간 돈을 갚고 있었어요. 아빠 친구가 아빠의 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기인 걸 다 아는데도 저희 집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죠. 아니, 경찰에서는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지. 왜 이렇게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데? 아빠 친구 잡을 생각은 있나? 시간 오래 지났다고 모르는 척 하는 건가? 경찰도 안 잡고 싶어서 그러겠냐. 그만큼 꼭꼭 숨었으니 그렇겠지. 하긴 제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한들
친구한테 배신당한 아빠의 아픔만 하겠어요. 저는 아빠가 애써 마음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 뭐라고 하고 싶었던 걸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복부인이 와서 손님들이 있는 데에서 돈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아빠가 안 갚는 것도 아닌데 이자를 더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면 복부인 아줌마는 자기가 데려온 건장한 사내들하고 경찰한테 수고한다며 넉살 좋게 인사를 하곤 휙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돌아갔고 나중에는 신고를 해도 심드렁해서 잘 출동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도 경찰 출동이 늦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하고 둘이 남아서 가게를 치워야 했죠. 오늘은 또 뭐가 뒤틀려서 이렇게 하고 간 거야. 아빠가 저번에 이자도 더 주겠다고 했잖아. 돈 다 갚고 우리 장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장사를 해야 당신 돈도 갚지 않냐. 이러고 대들었더니 할 말은 없고 성질나니까 이 난리판을 만든 거지. 내가 한 번만 더 이러면 돈 안 갚는다고 으름장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더라. 라며 아빠는 은근히 농담을 섞어서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심정이 어떨지 저는 상상도 안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피해를 볼 텐데 어쩌면 좋냐? 우리 가게 옮겨야 되려나 보다. 그래 아빠,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 걱정 마. 내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저와 아빠는 가게를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처 가게 사장님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장님 너무 좋으셔서 여기 단골들이 왔다가 우리들 가게까지 들러서 갈 때도 많은데 옮기긴 왜 옮겨요? 맞아요. 듣자하니 억울하게 돈 갖고 있는 거라면서요. 저희도 그런 일 한두 번 겪어본 적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장사하세요. 저와 아빠는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들. 우리 아빠 진짜 억울하게 친구가 빌린 돈 때문에 이런 일 당하고 있어요. 아빠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그 사람들 올 때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사정 봐주시니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한테도 다 잘하는데 걱정 마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렇게 아빠는 가게를 옮기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다른 가게 사장님들은 그 복부인이 남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막아주시고 돌아가면서 감시도 해주셨어요. 그 덕에 아빠 가게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복부인 아줌마가 막무가내로 못되게 구는 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빚을 갚는 건 끝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대출을 내서 어느 정도 갚았지만 그럼에도 여자가 남아있는 빚에 대한 이자를 더 불려놔서 빚은 그다지 줄지도 않았고 아빠는 버는 대로 거의 빼앗기고 있었죠. 저는 회사 월급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리저리 소개를 받아 퇴근 후 중학생들 과외를 시작했어요. 제가 괜찮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 꽤 소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아는 걸 모두 알려줬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여 열심히 했고 성적도 올라서 학부모들한테 보너스도 받았어요. 저는 복부인 아줌마를 따로 만나서 과외비로 원금을 갚으며 바로바로 영수증을 받아놓았어요. 그렇게 하니 증거가 남아서 저희가 돈 갚는 게 증명이 됐죠. 처음에는 안 써주려고 하는 걸 그러면 우리도 돈을 못 준다고 세게 나갔더니 복부인 아줌마는 저를 가만히 보다가 아가씨가 보통이 아니네. 아버지가 딸내미 잘 뒀어. 하더니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빚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데에 힘을 썼는데 그러다가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회사 일만으로도 바쁠 때가 많은데 아이들까지 가르치니
제 체력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아빠는 그제야 제가 돈을 갚기 위해 과외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녀석아, 누가 이렇게까지 하랬어? 네 앞날도 생각해야지. 그 돈을 다 빚 갚는 데 쓰면 어떡해? 아빠도 얼른 편해져야지. 우리 집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는 건데 뭘. 하지만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며 결국 가게를 팔았고 거기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사채의 일부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모아뒀던 돈으로 변두리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백반집을 내셨어요. 아빠, 가게 접는 김에 좀 쉬지. 뭘 또 이렇게 바로 식당을 차려. 아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 됐다. 딸내미가 그 고생을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쉬고만 있냐?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얼른 이런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 선배한테서 남자를 소개받아서 만나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정, 너 결혼도 다 때가 있어. 한참 남자도 만나고 할 나이에 일만 해서 어쩌려고 그래?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인데 너 마음에 든다니까 한번 만나봐. 하지만 저는 누구를 좋아하고 만나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김정민 씨, 저는 지금 누구 만날 처지가 못 돼요. 또 지금이야 저를 잘 모르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알고 보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알고 나서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희정 씨 곤란하지 않게 할게요.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일단 만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라는 남자의 말에 저는 결국 그 사람한테 끌려가듯 만나서 사귀게 됐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만나다가 그만두자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빠한테도 알리지 않았죠. 또 당시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도 사람 만나는 걸 꺼렸어요. 누구든 우리 집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망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쉽게 저를 포기하지 않더군요. 어느 주말에 남자는 느닷없이 아빠 식당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희정씨랑 사귀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버님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찾아오면 어떡해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우리 사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성급하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귀고 있는데 인사 정도도 못해요. 저는 아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다가 헤어져서 아빠 마음이라도 상할까봐 걱정된다고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그렇게 남자를 보내고 식당에 돌아오니 아빠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빠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희정아, 너 혹시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소개하는 걸 꺼리는 거냐?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솔직히 난 지금 누구 만나거나 결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우리 집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최우선이야. 아빠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저는 남자도 이제는 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저 실은 희정씨 집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냥 눈치 대충 채고 있었는데 희정씨가 절 자꾸 밀어내서 좀 알아봤어요. 내 마음대로 뒷조사한 건 미안해요. 근데 내가 싫은 게 아니고 환경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대로 희정씨 포기 못해요. 둘이 같이 노력해서 빚 갚아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정민 씨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거 나 생각해주는 거 맞죠? 그럼 더 희정씨 포기 못해요. 만나지 말자는 말만 하지 마요. 남자는 그렇게 계속 사귀자고 저를 조르고 또 졸랐어요.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러는구나 싶어 감동도 좀 됐기에 저는 계속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게 됐을 때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하면 우리 집 빚도 갚아주겠다는 둥 자꾸 부담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결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덥석 알겠다며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저희 집 일에 참견을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헤어지자고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즈음에
웬 화려한 차림의 아줌마가 아빠 식당에 찾아왔어요.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빠 식당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회사를 퇴근하고 마감 전까지 식당 일을 돕고 있을 때였어요. 아주머니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우리 식당을 이리저리 흘끈거리다가 저를 보더니 여기 이희정이네가 아는 식당 맞죠? 제가 이희정인데 누구세요? 네가 이희정이구나. 야, 이 나쁜 년아, 너 잘 걸렸다. 라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였어요. 어디서 닳고 다른 년이 남의 순진한 아들 꼬여내서 지 팔자 꽂히려고 들어? 너 그게 네 맘대로 될 줄 알았어? 어림없어 이년아. 너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누구도 꼬시거나 제 팔자 고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야, 내가 김정민 엄마야. 이런데도 시침이 뗄 거야? 저 정민 씨한테 붙어 있었던 적 없으니까 정민 씨한테나 저한테 관심 꺼달라고 전하세요. 야, 이년아, 너 내 아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니까짓 걸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좋아할 리 없잖아. 그런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해? 너 우리 집 재산 얼마인지 다 알고 이 짓거리 하는 거지? 이러면 네가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았니? 꿈도 꾸지 마 이년아. 아니라니깐요. 이것 좀 놓으라고요. 제가 있는 힘껏 남자 어머니 팔을 떼어내자 남자 어머니는 저보고 자기를 내팽개쳤다며 그릇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만둬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너나 가고 단단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정민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더 험한 꼴 당할 줄 알아. 남자 어머니가 떠나고 저는 얼른 그릇들부터 치웠어요. 그때 아빠가 잠깐 집에 들어가 주무신다며 가게를 비우셔서 망정이지. 아빠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만 생각하며 가게부터 정리했죠. 그리고 저는 남자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어머니가 한 일을 얘기하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난리가 났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식당에서 떠밀려 밖으로 나동그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왜 그래? 안 다쳤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식당 안을 보니 남자 어머니가 씩씩대면서 제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한테 이랬어요? 경찰 부를까요? 불러봐. 너 같은 꽃뱀면을 잡아갈까? 날 잡아갈까? 어디 내기해볼래? 딸내미 간수 못하면 애비도 맞아야지. 어디 있던 더러운 가게 하나는 종자들이 우리 아들한테 손을 뻗어. 야, 니네 빚도 어마어마하다며? 그거 우리 아들 이용해서 다 갚으려고 했지? 어림없어.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저 아줌마 아들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저한테 관심 끄라고 하시라니까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뭔데 정민이한테 관심을 끄래?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스워? 아니 저보고 만나지 말라면서요. 제가 우습댔어요. 그러니까 보지 말자는 말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는 남자 어머니한테 소리를 꽥 질렀고 남자 어머니는 무안했는지 바로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이거 마지막 경고야? 니들 조심해! 라며 뒤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남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식당에 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아빠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였는데 꽤 교양 있어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빤히 보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제가 누구냐고 묻자 아빠는 예전에 알던 분이라며 어떻게 아빠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만 어쩐지 그 아주머니가 절 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희정아, 우리 이제 빚 다 갚을 수 있게 됐다. 아빠 친구가 해외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그동안 미안했다며 빚 갚을 돈을 다 송금한다는구나. 이제 희정이 하고 싶은 거 하며
돈도 펑펑 쓰며 살아봐. 아빠,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그 복부인 아줌마 안 봐도 돼? 너무 잘됐다. 아빠가 열심히 사니까 이런 날이 오나 보다. 그 아저씨 양심은 있네. 잘됐다, 아빠. 아빠는 제 손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져 어쩔 줄을 몰랐죠. 저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것 좀 다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알았어. 아빠도 그럴 테니까 너도 이제 옷도 많이 사고 화장품도 백화점 가서 사고 그래봐. 한 번도 못 해봤잖아. 라며 제게 돈을 쥐어주며 아예 쇼핑하고 오라고 떠미셨어요. 그러는 중에도 남자는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정민 씨 어머니 같은 분 이해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빠한테 한 짓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요. 정민 씨, 이제 다른 여자 찾으세요. 전 이제 완전히 마음 접었어요.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꼭 매몰차게 굴어야겠어요. 전에도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한 거 봐요. 나한테 한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그런 건 못 참아요. 그때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희정이 너한테도 그랬다고? 아빠가 뒤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자네 이제 그만 찾아오게. 난 우리 딸한테까지 손을 댄 건 못 참아. 결혼하면 더 하겠지. 우리 식당이 못마땅하고 자기네 재산을 우리가 탐낸다고 생각하는데 자네 어머니가 희정이를 순순히 봐주겠어? 나는 우리 딸한테 손 찍어마는 시댁 못 보내. 아버님,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못 그러게 할 거예요. 자네가 그런 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자네가 어머니 계속 지키고 있을 건가? 나는 고생만 한 우리 딸 결혼만큼은 마음 편한 대로 사랑받는 대로 보내고 싶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아빠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거실에서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희정아, 네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 라며 저를 어느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전에 저희 식당에 왔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절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희정아, 인사해라. 네 친엄마다. 뭐? 친엄마라고? 제가 어안이 벙벙해 서 있자 아주머니는 울면서 저를 끊어 안았어요. 친엄마는 아빠와 헤어지고 난 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계속 생각났고 자기가 너무 어려서 실수를 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대요. 저를 두고 떠난 게 너무 후회가 돼서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했고 그때부터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큰 이모가 저를 데려다준 보육원이 어딘지 알려줬고 거기서부터 아빠 식당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아빠는 처음에는 친엄마가 찾아왔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친엄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멀리서만 저를 지켜볼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가 행패를 부리고 남자는 대책 없이 저한테 자꾸 때를 쓰는 걸 보고서 아빠 마음이 바뀌셨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 만나도 저러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다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엄마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지만 좋은 집안의 친엄마와 같이 살면 제가 앞으로 그런 봉변을 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실은 그 사채 아줌마비 갚아준 거 네 친엄마다. 나한테 보답을 하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구나. 그런 걸로 널 버렸던 죗값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속죄를 하고 싶었어. 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고 당장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전 같으면 찾아왔을 복부인 아줌마가 오지 않는 걸 보고 이게 다 현실이고 친엄마가 온 것도 꿈이 아니구나 하며 저한테 일어난 일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두 분 앞에서 친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저희 집 빚을 갚아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아빠는 제게 많은 걸 주셨어요. 친부모도 외면한 저를 이때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걸로 다 책임졌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요. 물론이야. 그래야지.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 이후 전과 똑같이 지냈어요. 아빠도 다른 말씀 없이 전처럼 지내셨고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와서 깽판을 치는 일이 생겼어요. 야, 네가 내 아들 정신 쏙 빼놓은 건 어쩔 거야? 네가 우리 모자 관계 갈라놓은 거 어쩔 거냐고? 우리 아들 제자리로 돌려놔. 정신 차리게 만들라고! 라며 또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기에 저는 남자 어머니 손목을 잡으며 알았으니까 잠깐 저기 카페에서 가서 좀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친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저랑 아빠 위해서 해주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한테도 당장 해결할 일이 있으니 저한테 오라고 연락을 하고 아빠도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오신 후 함께 남자 어머니가 있는 카페로 갔어요. 네가 뭔데 사람을 기다리라 마라 하는 거냐? 그래, 네 말대로 기다렸으니 뭘 끝장 볼 건지 어디 해봐. 그 말에 아빠는 화를 버럭 냈어요. 이 보세요. 남의 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소중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희정이 나한테 소중한 딸이에요. 예의 좀 지키세요. 편들이 식당이나 하는 주제에 별소리를 다 하네. 이봐요. 딸내미랑 짜고 남의 아들 봉으로 잡아서 한탕 하려다가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쇼 하나 본데 나한테 그런 게 통할 것 같아? 당신들 같은 족속 내가 잘 알아. 어따 대고 큰 소리야. 그때 남자가 들어왔고 자기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들은 남자는 엄마 진짜 교양 없이 왜 이래? 우리 엄마 맞아? 교양 같은 소리 하네. 그런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지.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거 사.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 상대해야겠어. 라는데 그때 친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제가 할 말 같네요. 댁의 아들 때문에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남자 어머니는 친엄마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엄마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거든요. 제가 저기 앞에서 들어보니 정말 한심해서 미치겠더군요. 우리 희정이가 왜 태기 아들을 봉으로 잡겠습니까? 나 같은 엄마를 두고 왜 그딴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 엄마요? 라며 남자 어머니가 당황하자 아빠는 이분이 희정이 친엄마입니다. 땡땡 기업 대표 사모님인데 희정이 어릴 때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 양녀로 들어왔지. 친엄마는 엄연히 이분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라며 남자 어머니는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친엄마 구두에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이 떨어졌어요. 남자 어머니는 덜덜 떨면서 아 사모님 제 실수로 이렇게 구두에 흠집이 나서 어떡하죠? 정말 죄송해요. 이딴 구두 따위에 흠집 난 건 죄송하고 내 딸하고 저 대신 딸 키워주신 소중한 분은 안중에도 없나 보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딸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남자 어머니는 턱까지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김정민 씨 오늘 이렇게 된 건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세요. 김정민 씨가 날 따라다닌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나야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한 거지. 분명히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자네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구니까 우리 희정이만 곤란하게 됐잖아. 그러면서 뭘 우리 딸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거야.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움찔하며 말도 못했어요. 아빠는 남자와 남자 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우리 딸 찾아와서 괴롭히기만 해봐요. 돈 갖고 사람 차별하는 김정민 씨 어머니, 당신도 희정이 친엄마 봤으니 더는 함부로 굴지 말고 자네도 이제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남자 어머니와 남자는 고개를 못 들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잘못했다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빠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 친엄마 올 거라고 말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어. 괜찮다.
이걸로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 생각하니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라며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저는 주말에 두 분 앞에서 선언했어요. 집안이 어려울 때도 아빠는 끝까지 절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힘들 때 날 두고 떠났지만 아빠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아빠랑 있을 거예요. 아빠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희정이 너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다 이 엄마가 못난 죄지. 내가 너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고맙다. 라며 친엄마는 눈물을 보였어요. 친엄마는 아빠에게 레스토랑을 하나 차려주셨어요. 아빠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제가 받으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키워준 것도 이걸로는 안 된다고 했죠. 아빠는 결국 제 말대로 레스토랑을 받으셨고 그동안 식당을 하면서 쌓아온 실력으로 금세 레스토랑을 맛집으로 만드셨어요. 저와 아빠는 후에 꽤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모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친정엄마와도 가끔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